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 원 삭감을 요구했고요. 10조 원을 손실보상비 등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청년에 다가서기 위한 행보가 늘었는데요. 오늘은 청년 기후행동가를 만났군요. 네, 오늘 오전 서울 신촌에서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 가졌는데요. 기후 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인류 모든 생명체의 생존 문제라면서 친환경적인 산업 재편과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오늘 페이스북에 상무 국군체육부대 e스포츠단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게임 강국인데 e스포츠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우승하도록 전폭적인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 윤곽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르면 내일 1차 인선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개적인 외부 일정 없었는데요. 당에서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비공개로 만났고 당내 초대선 의원과 중심을 함께하면서 접촉면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선대위 구상과 함께 원희룡 등 경선 후보들과 회동 신청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또 한지호 사무총장이 교체될지 있습니다. 앞서도 국가 재정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오늘부터 예산조정소위가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 들어갑니다.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거쳐서 올라온 예산안을 놓고 실질적인 감액과 증액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피해 지원액이 최대 쟁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여야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사실상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부 송명훈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서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다시 역대 가장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소식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1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2,110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서울에서 839명,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가 650여 명, 인천 130여 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부산에서 86명, 전북 55명, 강원 51명, 경남 45명, 제주 43명 등 17개 시도에서 전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4명이 증가해 4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400명대였습니다. 오늘 지난 13일 485명에 이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래 다시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자도 연일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가 3,137명입니다. 평균 치명률은 0.79%입니다.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살 이상이 22명 중 12명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70대는 8명, 50대가 2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병상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과 12일 병상 확충 행정명령에 따라 중환자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과 중환자 병상에서 상태가 호전된 회복기 환자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신속히 옮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76%로 680여 개 병상 중 160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000여 개 병상 중 690여 개가 사용 중으로 62%가량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87,000여 명이 새로 접종을 완료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총 4,109만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78.3%, 18살 이상으로 보면 90.5%입니다. 1차 신규 접종자는 6만여 명으로 접종률 81.8%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권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2009년부터 3년가량 주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정비사업 진출이나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사업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실제 2009년 1월 코스닥 상장 뒤 9,000원으로 시작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1년이 채 안 돼 1,8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3월 8,3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전문 조작 세력, 이른바 선수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 투자회사 대표 등 3명을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돈을 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초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지만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 검거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허설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래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래층에 살던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앞서 어제 낮 12시 50분쯤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란 통보를 받고 귀가 조식했지만 4시간 뒤 다시 피해 가족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접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려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각별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잘못한 범행 동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수현입니다. 지난해 동시대에서 대기업의 전체 내부 거래액은 줄었지만 정작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 거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이나 용역이 아닌 자금의 내부 거래 계획도 처음 공개됐는데 사주일과 같은 특수관계인과 오간 거래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 거래액은 183조 원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13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내부 거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액은 모두 8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천억 원 늘었고 비중도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내부 거래의 94%는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수 1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여전했습니다. 총수 2세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2.7%로 다른 기업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대부분이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상품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과 자산의 내부 거래 현황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3조 7천억 원, 총수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내한 돈도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분산 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내부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백정원 아나운서가 국립환경공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 결과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환경적 영향과 차량 안전성 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 추가 실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머선 통신장도 식당과 카페 등은 50% 안팎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를 통해 집계한 KT 통신장의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편의점 62곳의 경우 통신장애가 있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출은 업체당 평균 14만 8천 원으로 통신장애가 없던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평균 40%가량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박진규 산업부 1차관과 정영애 여가부 장관,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권남용 의혹으로 공소를 고발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세계 정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적극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탈당을 했던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험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탈당할 권유할 생각은 없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11시 57분 전남 신양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전남 신양군 흑산도 북서쪽 54km여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5.8%인 23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늘었지만 비중은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저녁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